우리 MZ세대 친구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좋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기차를 운행을 하는데 필요한 전기는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기름으로 하잖아. 아니요, 기름은 안 써요. 화석, 화석 연료라고 화석 하면 돼요. 연료. 우리나라는 대부분 석탄하고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 요 세 가지를 대부분으로 이제 충당을 하는데 기름은 거의 안 써요. 안 써.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70년대 석유 파동 때문에 그 그때 석유를 다 석탄으로 돌리고 부족한 거는 원자력으로 충당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전기를 발생하기 위해서 결국 오염물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발전소 열심히 돌려서 하니까 결국은 쌤쌤 아니냐라는 논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일단 발전소는 대체적으로 가장 높은 효율인 상태에서 꾸준히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효율이 높구나. 일단 효율이 높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적단 말이죠. 그렇죠. 생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연료가 적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효율이 높으니까 같은 걸 가지고서는 나오는 맞아요. 이제 매연이나 이제 배출가스가 적단 말이죠.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런 발전소들이 도심엔 잘 없죠. 그렇죠. 다 외곽에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외곽에서 시내로 보내죠. 그렇죠. 보통 이제 좀 한적한 곳에 발전소들 많이 세워놓으니까 실제로 이제 도심에 이제 집중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곳에서 그런 이제 매연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들이마시는 공기가 오염이 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런 면이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원인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이제 발전소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규제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지죠. 대규모 발전소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또 이제 그 대기질에 대한 통제를 아주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문다고 하면 물론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고는 있지만 그 매연 검사나 이런 것이 사실 그렇게 대규모로 되어 있는 발전소에 대한 검사보다는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관리도 이제 들쑥날쑥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도 높고 멀리 떨어져 있고 관리도 잘 돼.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가지고서 전기차를 돌리는 데 있어서 나오는 실질적인 그 매연이나 배기가스는 일반 차량을 몰 때보다는 월등히 적을 수밖에 없다. 잘 이해했습니다. 왜 전기차를 친환경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서서히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MZ세대 친구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좋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거를 생각하려면은 일단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컴퓨터나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종착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컴퓨터가 워낙에 고도화가 되면서 컴퓨터 잘하는 게 뭐예요? 이제 정리도 잘하고 자료 같은 것을 이제 모아두고 이런 것을 상당히 잘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제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것들 보면은 이제 빅데이터, 그렇죠. 인공지능, 그렇죠. 뭐 IoT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이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 코딩 교육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일단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기본적인 단계에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80년대 그 컴퓨터 학원이나 지금의 코딩 교육이나 이제 본질은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사실 요 다음에 요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프로그래밍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논리적이나 이제 그런 이제 그 단계나 이제 그
어떤 조건이 있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논리성 그 부분을 이제 일단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학원 가가지고 이거 코딩 짜 해가지고 뭐 파이썬 짜고 못 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러한 논리적 사고 체계 요즘 컴퓨테이셔널 띵킹 많이 얘기하던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런 문법이나 그 언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이제 배우자는 것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냥 예. 단순히 이제 그 코드 넣어서 뭔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본질에 이제 다가갈 수 없는 거죠. 사실 보면은 IoT 같은 것만 봐도 이제 스마트 뭐 기기들 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집안에 있는 뭐 조명이라든지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이제 제어를 하는데 그거를 진짜 스마트하게 쓰려면은 어떤 이제 조건을 부여를 해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언제 이렇게 작동을 해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다 프로그래밍이거든요. 스마트 기기들을 스마트하게 쓰려면은 진짜 프로그래밍을 또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도 지금 그런 스마트 기기들이 지금 잔뜩 깔려 있는데 그걸 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위치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기기들 켜놔라. 와, 그 혼자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다 좀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은 대부분이 자고 있을 테니까 움직임이나 이런 거 감안을 해서 모든 게 이제 조용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어느 시간이 돼 있으면은 기기들 이런 거는 꺼. 꺼. 야, 대단하다. 그게 시중에서 파는 뭐 구글이라든지 다 이런 있어요. 데서 그런 거를 다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 시중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제가 그렇게...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파는 것들이 이미 그런 걸 할 수 있도록은 환경을 다 마련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사놓고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으니까. 물론 그거는 해야죠.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스마트하게 쓰려면 진짜 뭐 좀 손을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반복하시지만 코딩을 짜라, 프로그램을 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을 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그 과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것이 논리적 사고고 그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거 계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여전히 제가 실생활에서도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거를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주목을 하고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좋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우리 MZ세대 친구들에게 선생님 아주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MZ세대 친구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조언이라고 뭐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겠지만 지금 어쨌든 인류는 이제 컴퓨터하고 공존해가면서 사는 이제 사회가 됐어요. 사실 그렇게 된 지는 꽤 되기는 했지만 점점 더 고도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가 인류와 이제 동격이 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자면 동반자가 되려면은 서로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컴퓨터도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인공지능이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도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지 서로 오해가 없이 이제 조화롭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의 끝이 아마 그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젊은 분들은 항상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나 이제 그 기술의 변화에 있어서 그걸 생각하면서 좀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좀 더 원활하게 삶을 이제 이어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 선생님 또 뭐 만드실 것 같아. 또 인공지능과 뭐가 관련된 로봇과 관련된 무언가를 만드셔서 또 짠하고 나타나지 않으실까 그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뭐 필요하면은 뭐 하나 만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뭐 계기가 뭐 발생을 하긴 해야겠죠. 선생님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또 발명가이기도 하시고 전기차 상식 사전의 저자이시기도 하면서 저는 그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컴퓨터, 기계 덕후.
네. 성함이랑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정우덕님. 예, 제가 한 10년이나 한 20년 정도 늦게 태어났으면 정확하게 이제 별명이 이제 덕후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말이 없었죠? 없었죠. 예. 아, 우리 정우덕 선생님하고 재미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호기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계기와 시간의 투입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선생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우덕 선생님과는 여기에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